산책하기 딱 좋은 토요일 아침, 우리 산책할래요? 휴대전화가 없던 시절에 단골 만남 장소는 서점이었죠. 친구가 좀 늦거나 내가 일찍 도착한 것 같으면 서점 안에서 책들을 구경하고 읽어봤습니다. 우리에게 서점은 그런 곳이었어요. 나의 빈 시간을 채워주는 장소, 또 서성이고 머무를 수 있는 곳,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나를 전혀 다른 세상으로 인도하는 책을 운명처럼 만나는 공간. 2000년대 이전을 사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추억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나 운우당 서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말 해보셨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머물러 주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93번째 산책, 우리 산책할래요? 시청역이 도보 2분의 차, 대형마트도 근처에 차, 초등학교도 안심통학권에 차, 착착착 집중 밀차. 신주거 타운의 중심에서 누리는 초집중 라이프. 시청역 해모로 센티아. 아파트 11월 오픈 예정. 051-861-7952 HJ중공업. 네, 우리 산책할래요. 오늘 93번째 산책입니다. 문우당 서점의 조준형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문우당 서점 두 번째 대표 조준영입니다. 네, 두 번째 대표님 조준형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산책할래요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먼저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남포동에서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얼마 전이 아니겠네요. 벌써 4년이 됐는데 중앙동으로 옮긴 네. 문우당 서점 조준영입니다. 저는 올해 35년 차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 35년 동안 한 곳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니 그 내공이 어떨지 참 궁금한데요. 8, 90년대 부산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면 문우당 서점을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도 이게 뭐 랜드마크 같은 곳이잖아요. 문우당 서점을 35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이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 궁금하거든요. 여기가 저 범일동이죠. 네, 범일동입니다. 저희 서점이 네. 저 범내클 로타리 근방에서 저 네. 옛날에 이제 1955년도에 네. 저희 전 대표님께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예전에는 전쟁 직후니까 네. 막 길도 흙탕 끓이고 그랬겠죠. 그렇게 저희 대표님이 자전거 끌고 다니면서 배달하던 그런 시기, 그죠? 야. 그렇게 하다가 70년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남포동으로 옮겨서 4, 50년 동안 계속 거기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저도 그때 80년대 말에 네. 입사를 해서 벌써 이제 35년째가 됐는데요. 예. 예전에는 저 남포동에서 사람 만나자 그러면은 네. 그냥 문우당 서점에서 만나자 그러 서면에서 만나자 하면은 네. 동부서점에 만나자 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서점 앞에서 만나는 그런 약속 장소가 됐던 그런 공간이었죠. 아, 그러게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 뭔가 한 편의 영화가 쫙 흘러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두 번째 대표라고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처음 설립하신 건 아닌데 대표님과는 어떤 인연이신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뭐 큰 인연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그 80년대 말에 네. 제가 이제 뭐 우연한 기회에 네. 저 서점을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서점을 이렇게 빨리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제가 직업으로서 아, 나중에 내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네. 서점에서 한번 근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왜요? 막연한 로망? 그렇죠. 지금은 로망 같은 거죠. 네. 제가 저 어릴 때부터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네. 그냥 책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어떤 뭐 직업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그냥 막연하게 그러다가 뭐 하여튼 우연하게 저 이제 뭐 일단 생업 때문에 아, 서점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문우당 서점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뭐 이렇게 10년, 20년, 30년씩 있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있다 보니까 네.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버렸네요. 근데 그 가장 또 신기한 인연이 그 우연이라는 인연이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우연히 문우당과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다. 근데 아까 책을 원래 좋아하셨다고 했는데 뭐 언제부터 그렇게 책을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저 한 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가끔 이런 질문 하시면은 내가 책을 좋아했나? 그렇나?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는 저 다른 분들도 이렇게 책을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네, 책도 많이 읽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다른 학생들보다 네. 책을 좀 많이 읽었던 편인 모양이에요. 제가 그때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또
가서 이제 도서부를 하게 됐습니다. 결정적으로 제 3의 전환점은 그때 생기지 않았을까. 도서부에 들어간 예. 거. 네. 그러니까 도서부에서는 책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고 우리 아이들끼리 학생들끼리 뭐 토론도 하고 뭐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책에 대한 깊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막 도서부 때 읽으셨던 책들 중에 기억에 남는 책도 있습니까? 저는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읽고 야,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렇게 성숙한 정신 연령이 안 됐거든요. 네. 예. 와, 이런 책,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도 가끔씩 네. 뭐 이방인을 추천한다기보다는 네. 옛날 책을 고전을 한 번씩 읽어보라고 또 다른 분한테 말씀을 드려요. 네. 그 책이 조금 사실 고전이라는 거 하면은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네. 책도 조금 두껍기도 하고, 근데 네. 이방인은 안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책도 한 권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아까 이제 8, 90년대의 이 문우당 서점을 설명해 주실 때 정말 그냥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슥 흘러갔거든요. 지금과는 분위기가 정말 달랐고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 서점인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때를 좀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매장이 이제 1층, 2층으로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에서 1층을 딱 바라보면은 매장이 새카맸어요. 왜 새카맸냐면 사람이 많아서? 그래, 이제 사람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막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은 막 어깨를 아니 말로 진짜 본의 아니게 어깨박을 하고 그 정도로 막 부딪히면서 다닐 정도. 네. 지금은 사실은 그 어느 서점을 가도 뭐 동네 서점이든 아주 큰 대형 서점이든 간에 그렇게 사람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랬는데요. 예전에 90년대 초반까지인가 아마 저 책 포장을 다 해드렸습니다. 요새 막 책꺼풀이라 그러죠. 책 한 권 한 권마다 다 책을 싸드렸어요. 저희 직원들이 카운터에서. 그러면은 그 어떤 분들은 뭐 5권씩 뭐 사더라도 다 싸달라면 다 싸드렸거든요. 하나씩. 기억나요, 저도. 예,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오후 저녁 때쯤 되면요. 발밑에가 막 그 체크풀 한다고 종이 자른 것들이 남아있는 종이들. 그 종이가 막 수북하게 쿠션처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았던 그런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거네요. 그 택배 사면은 이제 택배 받으면 완충제 들어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이제 그런 그런 것들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었다. 자, 근데 이 서점이 이렇게 계속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왔죠. 온라인 서점이 등장하면서 오프라인 지역 서점에는 좀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문우당 서점도 폐업을 할 뻔한 적이 있는데 위기는 기회라는 생각이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이 들지만 그 상황에서 이 문우당을 인수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셨던 겁니까? 저 서점의 최정점은 저희는 뭐 서점 출판 쪽이 최정점은 90년대 말이 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환경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게 됩니다. 뭐가 바뀌냐면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터넷 서점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 인터넷 서점에서 이제 엄청난 사실 뭐 저희가 들어오는 가격보다 더 큰 뭐 할인이 되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 매장으로 손님들이 안 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인터넷을 하게 되니까 영화도 뭐 스마트폰도 이제 그때부터 핸드폰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동영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아무래도 저 종이로 된 책을 보기에는 그런 시절이 이제 점점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서점들이 이제 많이 문을 닫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2010년도에 이게 이제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더 큰 어려움을 갖기 전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전 대표님께서 이제 결정을 하시고 나서 그래서 이제 문을 닫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서점보다 한 달 전에 서면은 동고서점이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산에 큰 서점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하나는 문을 닫았고 하나는 문을 닫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산 문화에 대해서 큰 걱정들이 많이 있었죠. 그 걱정도 걱정이지만 사실은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 그 옛 추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나간 향수가 있고 그런 문화 공간에 대한 그런 좀 추억을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아니 400평 되는 매장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한다 그러면 어차피 크게는 못할 거고 작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럼 작게 하면 될까라는 이제 사실은 고민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래도 뭐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네. 예, 그래서 대표님께서 제 대표님께 말씀을 드렸고 네. 또 마침 흔쾌히 네. 그럼 네가 한번 잘해봐. 그래서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을 하셨는데 부산 시민들의 추억을 지켜내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길을 다 걸어 오셨잖아요. 네네.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인수하실 겁니까? 저는 안 하실 겁니까? 당연히 했을 것 같아요. 더 진짜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이제 그 뒤에 네. 여러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요럴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뭐 잘했다기보다는 잘 버텨왔지만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좀 아쉬우세요? 문호당 서점이 이제 제가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네. 문호당 서점이 문을 닫았다고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너무 크게 예. 보도가 돼서 네. 네.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갔을 때 간판 보시고 문호당 서점 아직 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오시는 분 거의 90%가 네. 문 닫았다고 알고 있었다. 아이고. 그래서 딴 데 갔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 쪽으로 네. 좀 더 저희가 좀 많이 알려줘 드렸으면은 네. 그 독자분들이 찾아오는데 좀 괜찮지 않았을까. 다른 데는 안 가고 네, 저희 서점 찾아오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홍보를 그때 조금 더 적재적소에 했으면 어땠을까는 네. 아쉬움이 있지만 너무나도 잘 지켜내신 거죠. 자, 그러면서 해사 해양 도서 전문 서점으로 책을 파는 것뿐만 아니라 2011년에는 해사 도서를 전문으로 내는 해광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아예 책을 펴내고 계신다면서요? 네네. 제가 저 서점 대표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뭘 했냐 그러면은 네. 어차피 서점은 앞으로 더 힘들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서점을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예전처럼 잘 되는 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 어려워졌지만은 네. 그런 생각한 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타겟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런 책들을 내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직원으로 있을 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제가 대표가 되면서 그런 책들을 이제 내게 된 거죠. 저희 서점이 해양에 관한 전문 서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독자분들 이제 찾는 분들에 대한 그런 파악이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쉽고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책 만들어내면은 괜찮겠다. 그래서 이런 그 몇 가지 책을 만들어냈고 다행히 그것이 성공하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 책을 출판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 책이 어차피 출판이 되면은 그 수익으로 또 서점을 또 운영할 수 있는 또 바탕이 되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좀 계속 오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좀 더 흘러서 2018년에는 이 스토리팜 문학 전문 출판사도 만드셨다면서요? 그 출판사 사장들이요. 사장님들이 가장 뭘 하고 싶으냐면 문학책을 내고 싶어해요. 그렇죠. 출판의 꽃은 문학이다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기술책을 딱딱한 책만 내다가 우리도 그 문학책을 내면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지 뭐.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됐는데 벌써 한 20-30권 내게 됐네요. 그렇군요. 자, 이렇게 문호당이 대표님의 이 정책 아래 출판사도 만들면서 이렇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문호당 하면 이제 일반 해양 관련 도서도 많지만 뭐 지도, 지구본 이런 거가 참 많은 서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지도를 사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나운서님께서는 차를 어디 여행 가면은 제일 먼저 하세요? 제일 먼저 하는 거. 일단 저도 뭐 어쩔 수 없죠. 스마트폰으로 찾아보죠. 그렇죠. 네. 다 내비게이션 보지 않습니까?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지도를 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지도 펴가지고 옆에서 조수석에서 봐주고 이 길로 가는 거다, 저 길로 가는 거다 싸우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지금 보는 분들은 계시긴 하세요. 이제 좀 아무래도 이렇게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르신들은 어차피 종이를 좀 봐야 그 감이 잡히는 거고 또 이 스마트폰을 내비게이션을 보게 되면은 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자세한 데는 잘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전체적인 구도는 안 나오잖아요. 그게 사람이 이런- 작아지죠. 그렇죠. 네, 예. 시야가.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가면은 여행 계획을 짤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지도를 이렇게 찾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아무튼 뭐 예전에 저희가 뭐 단적으로 본다면은 한 달에 한 장짜리 이렇게 좀 펼쳐지는 지도 있잖아요. 네, 네. 한 달에 한 50장을 팔았다면은 지금은 한 5장 음, 팔까 할 정도로 지도를 보는 세대는 아닌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뭐 저는 그러느니 합니다. 예. 그래도 그게 다 낭만인 것 같아요. 네네. 문우당 서점은 한 글자로 표현하면 낭만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서점 한 켠에 부산 작가들이 쓴 책을 마련해 두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사실 서점은 뭐 문화 사업은 아닌데 네. 문화 사업이라고 문화를 함께 한다고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네, 네. 서점도 상품을 파는 판매점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이제 좋게 보시니까 문화 사업을 한다고 하죠. 네. 자, 어쨌거나 서점의 부산 지역에서 문화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은 뭔가가 다른 것과는 또 달라야 되지 않을까. 제가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러면 서점에 맞는 게 뭘까? 그럼 부산 작가님들 책을 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겠다. 네. 사실은 부산 그 지역에 있는 작가님들이 내 책을 다른 독자들한테 보여주기 굉장히 공간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사실 사고 안 사고는 그거는 독자들이 판단할 문제고 일단 봐야 뭐 사든 안 이 책이 좋으면 살 거고 안 좋으면 안 사고 일단 봐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부산 작가님들 책을 조금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그리고 네. 특히 또 부산에 관한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은 네. 그 뭐 꼭 판매는 안 되더라도 네. 와서 보고 아 이런 책들이 있구나,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다음에 또 이렇게 무슨 연구를 한다거나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참고로 볼 때 좀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편에 만들어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세어봤는데 네. 뭐 이거 한 600-700권 정도 있더라고요. 어, 저도 그렇게 많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네. 모으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많거든요. 네네. 원래는. 그래서 공간이 좀 더 된다면은 좀 더 많이 확충을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역 서점으로서 뭔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문우당 서점에 오시는 분들 뭐 어떤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지 궁금하네요. 요즘은 사실 전 문우당 서점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단골 손님이죠. 네. 그리고 한 번씩은 야, 여기에 저희가 매장이 중앙동 부산 우체국 근방에 있는데 네. 여기에 문우당 서점이 있네. 아. 사실 문우당 서점 하면 다 남포동에 있는 걸로 알고 계시니까 네, 네. 야 그래서 이제 또 한번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4년 전에 남포동에서 왔는데 남포동 근방에 계시는 네. 가게를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거든요. 네. 몇 분 계신데 네. 일부러 저희 중앙동까지 와서 책을 사가시는 분이 꾸준하게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단골 손님들이 꽤 많이 계신다는 건데 좀 기억에 남는 분도 있습니까? 그 부민동에 계시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요. 네. 그분은 작은 잡지 있잖아요. 왜 좋은 말 적혀 있는 책 있죠. 네네. 그게 한 네. 3,000원 정도 하거든요. 네. 예, 지금 올라서 조금 더 하는데 네. 그 책을 자기가 보고 싶은데 근방에 서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네. 그 3,000원짜리 책을 사기 위해서 진짜요? 저희 서점까지 와서 사가시고 그럼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또 이제 못 오시다 보니까 전화로 이제 또 책 주문하셔가지고 매달 네. 입금하고 네. 붙여드리고 보내드리고. 네. 예.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는 한번 더 기억나시는 분들은 예전에 저희들이 한번 문을 닫으려고 그랬잖아요. 네네. 문을 마침 닫으려고 이제 막 말들이 많을 때 네. 그때 몇 분이 이제 오셨던 분이 항상 제가 기억을 하려고 하시는 분 계세요. 누구냐면은 네. 아주머니가 오셔가지고 제 손을 탁 잡고 네. 아유 웃잖아 문우당 서점이 웃잖아 하면서 눈물을 걸쭉거리시면서 네. 그분도 계시고 네. 어떤 한 그 청년이 오셨어요. 네.
그분은 또 오셔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에 가 있어서 네. 서점에 뭐 자주 못 왔더니만 이런 일이 생겼네. 너무 미안합니다 하더라고요. 음. 제가 너무 더 죄송하죠 사실은요. 음. 저희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그분들 같은 경우 제가 항상 한 번씩 네. 일부러 떠올리거든요. 음. 제가 힘들고 아, 막 그럴 때 진짜 힘이 되는 예, 기억이네요. 예. 네. 그래서 막 제 뒤에 누군가 그분들이 있는 것처럼 음.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항상 기억을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분들도 다 영화의 한 편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 요즘 시대에 서점을 운영한다는 거 뭐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또 보면 막 독립 서점, 작은 서점 네. 이런 거 좀 꾸려가지고 거기서 책 좋아하시는 분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이러는 걸 좀 하고 싶은 로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이 서점 창업에 대한 현실 그리고 또 노하우 같은 게 있다면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저 서점에 이제 30년 넘게 있으면서 네. 이런 부분이 가장 남들보다는 좀 많이 알겠죠. 그래서 제 주위에 보면은 서점 이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서점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네. 서점을 해서 뭐 3개월, 네. 6개월 길게 진짜 잘 버티면 1년 버텨가지고 문 닫는 분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네. 네. 그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음. 물론 이제 뭐 장사하니까 네.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공부해서 잘 네. 알아보고 하면은 음. 조금 더 1년이 아니고 2년, 3년 더 음. 버틸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점 안에서 네. 강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료로. 네네. 서점 창업에 대한 거, 네. 뭐 출판, 저희 출판사도 있으니까 출판에 관한 것도 서점 운영에 관한 거. 그래서 제가 서점 창업에 관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많이들 오세요. 제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네. 뭐냐면요. 웬만하면 서점 하지 마십시오. 서점을 좋아서 하잖아요. 책이 좋아서 서점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독자로서 책을 좋아하는 것까지만 남아 있어라. 서점은 사실 보기보다는 사실 돈이 잘 안 돼요. 네. 근데 서점 하시는 분들도 돈이 안 되는 걸 알고는 있어요. 음.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은 그 초심을 잃지 말아라. 내가 책이 좋아서 한다는 거 네. 사실 장사니까 하다 보면은 막 수익에 대한 생각 막 안 여러 할 수 가지 없죠. 할수 네. 당연한 거죠 그건요. 네, 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음. 좀 더 많이 하기 전에 책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디스플레이 해야 되는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주변 상권도 좀 알아보고 네. 거기에 맞는 책에 대한 진열을 해야 오래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결국에는 책을 써버렸어요. 그렇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책을 이제 뭐 책이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아주 기본적으로 요 정도는 알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책도 썼는데 아무튼 뭐 로망이 네. 조금 더 잘 돼가지고 하나의 직업으로 돼서 오래오래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게요. 로망을 직업으로 꾸준히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일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내신 책이 있기 때문에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책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대표님. 그래도 되나요? 네, 되죠. 이 제목이 이제 서점 창업 로망이 절망이 되기 전에 봐야 할 서점 창업 Q&A 이제 이랬는데요. 네. 뭐 문답식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뭐 서점 창업하기 전에 뭐 간판은 어떻게 할까요? 서점 마진이 어떻게 돼요?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놨어요. 네. 다른 서점 창업에 관한 책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사실 이렇게 연차가 그렇게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저는 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조금 더 실제적으로 꼭 요거는 알아야 될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이 세상이 엄청 거대한 도서관이고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 책이라는 상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네. 근데 이 조준영 대표님이라는 책은 사실 할 얘기가 엄청 많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더 많이 있어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준영 대표님이 이제 앞으로 좀 하고 싶은 일, 네. 이루고 싶은 거 어떤 걸까요? 저는 서점이 뭐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꽤 연차가 돼가지고 뭐 이룬다기보다는 네. 문호당 서점이 그냥 서점이라는 공간이 독자분들이 좀 쉽게 찾아와서 머물다 갈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꼭 책을 막 사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보다는 네. 지나가다가 툭 와가지고 뭐 책 훑어보다가 네. 지나가고
그렇게 몇 번 오시다 보면 또 책을 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서점을 가는 게 어찌 보면 연례 행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서점 안 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서점이라는 공간이 그래서 저희가 저 문화 프로그램 뭐 북토크라든가 글쓰기 같은 거를 하면서 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서점에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쉽게 서점을 왔으면 좋겠다. 그런 서점이 문우당 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문화 공간으로서의 입지를 문우당 서점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네. 자, 근데 사실 또 책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뭔가 추천 도서를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책을 좀 추천해 주실까요? 제가 출판사 사장인데 다른 출판사 책은 아니요 다른 출판사 워낙 좋은 책이 많잖아요. 네. 근데 제가 저 며칠 전에 네. 사실 진짜 며칠 전에 나온 책이에요. 네. 제가 그 독서 노트라 해가지고 내가 읽고 내가 쓰는 독서 노트라는 그런 책 이야기 독서 노트라는 책이 있거든. 네.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거 왜 만들어냈냐면 서점 창업하고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네. 책을 조금 보고 나서 네. 책 정리하는 게 사실 이렇게 하고는 싶은데 휘발되죠. 예, 정리 안 하면. 막 없어. 뭐 기억을 한다는 거는 네. 거의 뭐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메모라도 끄적끄적 해가서 적어놓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좀 기억, 책에 대한 기억, 네. 그리고 책에 대한 기억이 나중에 이 책을 통해서 내 사고가 정리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독서 노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네. 책 표지가 달라요.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 네. 하나는 남자 버전, 여자 진짜요? 버전. 예, 그래가지고 좀 이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그 한국의 명시를 가지고 네. 그 한쪽은 시가 있고 네. 또 한쪽은 해석. 아니요 필사하게 필사를 예, 할 수 있어요. 필사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시를 또 꼭 적는다기보다는 네. 우리는 지금 펜을 가지고 종이에 뭔가를 적는 것은 거의 참 힘들단 말이에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진짜 꼭 메모 아니면은 볼펜 쓸 일도 사실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책을 통해서 이렇게라도 네. 한번 좀 시를 명시니까 그것도 네. 적어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독자분들이 시를 통해서 마음을 안정을 찾고 네. 한 번 더 글을 써보면 해서 또 기억을 해서 그런 기억 안정이 네. 연장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만든 책인데 네. 서점에 있으니까요. 네. 독서 노트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한국의 명시 하나고 네. 또 독서 노트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네. 두 권을 추천해 주셨어요. 한국의 명시 그리고 독서 노트 관심 있으신 분들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우당 서점을 찾아주고 계시는 그리고 문우당 서점을 머리 한켠에 두고 추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 그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오랫동안 저희 문우당 서점이 독자분들과 함께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문우당 서점이 나만의 문우당 서점이 아니고 부산 시민과 함께 갈 수 있는 문우당 서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산책할래요? 산책길에 만난 사람. 오늘은 문우당 서점 조준형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대표님 보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94번째 산책길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